김태형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코너는 리드 시간입니다. 네, 코너에 대한 이야기는 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금까지 리리드를 저도 한번 쭉 이렇게 다시 봤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자, 리리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지난 회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읽기. 자, 오늘은 만화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20세기 소년입니다. 네. 이때 이제 되게 그 효과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두둥 뭐 이렇게. 네. 이 만화를 저는 너무 좋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PD는 안 봤대요. 결국 나이 든 사람들이 본 책이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갑자기 소개하기 싫어졌어요. 이 책을 소개하면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작부터 지금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안 봤대요. 그래도 오늘 가져온 책이 이 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라사와 나오키. 제가 일본의 만화 작가 중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레진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츠토무 타카시라는 작가가 있고, 이 우라사와 나오키는 사실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츠토무 타카시는 양쪽 뺨을 때릴 정도로 더 탁월한 작가예요.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한다고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약간의 용두사미성이 있습니다. 이 작가의 이제 다른 작품이 이제 몬스터 같은 작품이라든지 오늘 소개해드릴 20세기 소년 같은 경우도 초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넘치고요. 이 캐릭터들을 다루는 방식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몬스터도 안 봤지? 네, 안 본 것 같아. 20세기 소년을 안 봤으면 안 봤겠지. 소개하기 싫어지네. 몬스터 때도 그랬고요. 이 20세기 소년 때도 그랬고 마무리가 좀 애매해요. 이 우라사와 나오키가 판은 정말 대차게 벌리는데 이게 마무리가 좀 약한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냥 소소하게 시작되고 소소하게 끝나지만 마스터 키튼 같은 작품, 영국의 SAS라고 하는 특수부대로 나온 한 해결사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다 보고 나면 오히려 더 만족감이 컸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20세기 소년은 이 발매와 동시에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만화였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붙이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초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친구들이 누구나 뭐 그 나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20세기가 끝나는 2000년 12월 31일에 거대한 음모를 가진 집단이 지구를 공격해오고 이에 맞서서 그 소년들이 싸우면서 지구를 구한다 하는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그런 공상에 관한 이야기를 소위 자신들이 이제 쓰던 스케치북이라고 하죠. 예언의 서 뭐 이런 제목을 달아서 장난처럼 기술해 놨는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린 시절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거대한 지구 멸망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냥 나약한 일상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과거의 초등학교 친구들이 만나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요, 현대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찰에 대한 이야기,
신흥 종교와도 같은 이야기, 또 사회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묘사들,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면서 단순한 만화로서만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하게 되죠. 더군다나 흥미로운 것은 1960년대, 70년대의 어떤 그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겐 보석과도 같은 작품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책의 제목 자체가요, 영국 그룹 T-Rex의 20th Century Boy라고 하는 노래의 제목으로부터 가져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만화책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점점 더 이 작품이 흥미롭게 느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만화책을 다시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의 사건들, 그리고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의 변화들, 그 우울함의 한복판 속에서 문득 이 만화책이 떠올랐어요. 제가 봤던 만화는 그 만화 가게에서 본 거니까 이 합본판이 아닙니다. 얇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한 3권 정도 합친 거예요. 그래서 9권이 전권이에요. 샀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진 못하니까 이상한 데 떨어졌어요. 이게 9권인데요. 9만 얼마 합니다. 그러니까 만원 돈이 채 안 돼요. 한 권당 9천 몇백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12,000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이제 할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며칠 동안 이 만화를 되게 흥미롭게, 재미있게 집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에 켄지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2000년 12월 31일에 그 악당들과 싸웠던 켄지 일당들이 있는데, 그 일당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스포일러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이후에 이제 21세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켄지를 비롯한 그 동료들이 참혹하게 변해버린 미래의 모습, 자신들이 어렸을 때 꿈꿨던 그 시간에 갔지만 결국 자신들이 상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남기죠. 이건 우리가 꿈꿨던 미래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자조적으로 만화 속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나갔어요. 그죠? 저는 이 21세기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2000년이 되던, 사실은 엄밀히 하면 2000년까지는 20세기예요. 그런데 이제 밀레니엄 막 열풍 마케팅이 불어가지고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전 세계적으로 난리도 아니었어, 난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오만 무슨 이벤트 막. 제가 당시 이제 회사에 있었는데, 그때 음반회사에서 했던 이벤트가 이렇게 방송에서 뭐 이렇게 청취자들 뽑아가지고요, 버스를 동원해서 정동진에 가서 해 뜨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왜 이렇게 해 뜨는 걸 좋아해? 아니, 해가 알아서 뜨겠지. 그걸 왜 어제 뜬 해와 오늘 뜬 해가 다릅니까? 근데 왜 굳이 뭐가 달라? 다르게. 안 가봐서 말을 하지 마. 겨울 해돋이, 특히 이제 새해 해돋이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엄청 추워요. 엄청. 네, 바닷가 바람 엄청 추워요. 연인들끼리 갔으면 몰라. 나는 혼자 갔다고. 이벤트 진행하느라고. 진짜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21세기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새로운 세기에 새로운 무엇인가가 펼쳐지겠구나. 20년이 흘러왔습니다만 최근에 정치, 사회, 문화, 또 코로나로 인한 세계 각국의 이기적 행보들, 민낯을 드러내는 재난 상황들, 그러한 뉴스들을 마주 볼 때마다 20세기 소년에서 켄지가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꿨던 미래인가? 우라사와 나오키는 이 소설을 통해서 20세기 소년들이 꿈꿨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21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독자의 과도한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만, 때때로 어떤 작품들은 그 당시에는 그저 재미있게만 읽혔던, 시간을 보내는 데만 사용됐던 그 이야기들이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전혀 다른 의미로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2020년에 어느 여름날 20세기 소녀는 좀 저희에겐 좀 다른 의미로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요, 다시 읽고 나서 약간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해야겠다. 친구들한테 을지로에다 술집을 하자고. 제목은 20세기 소년이에요. 좋은데요? 그리고 제가 다 20세기 소년들이잖아요, 저희가. 20세기엔 소년. 20세기 소년이 아니라 20세기엔 소년.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제가 그날 낮술을 먹었는데 술 기운에 집에 가다가 말고 그 택시 안에서요 인터넷 도메인을 샀어요. www.20 그러니까 20centuryboy.co.kr을 제가 가졌어요. 아, 진짜? 예, 3년에 몇만 원 하더라고요. 예, .com은 저 일본 영화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net하고 .co.kr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액을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냥 팔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고 샀는데 이걸 어디다 쓰지? 그래서 지금 몇 주째 고민 중입니다. 나 이상한 짓 자주 하는 것 같아. 도메인을 왜 산 거야 도대체? 에? 참, 이 책에 대한 평점 리뷰 9.7점입니다. 와, 높아요. 서평들은요. 좋아요. 나도 소설을 쓰는 사람이지만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구성력, 인간미 넘치는 감동, 내가 우라사와 나오기에 감탄하고 존경하는 이유다. 10번을 넘게 읽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고 읽을 때마다 새롭다. 읽을 때마다 내가 놓친 부분이 다시 새롭게 보인다. 우라사와 나오키는 예술가이자 위대한 작가이다. 극찬을 했군요. 읽는 사람마다 자기만의 생각과 감동을 갖게 해주는 책. 얼마 전 영화로 만들어진 걸 찾아보고 완전히 실망했다. 원작의 느낌을 제대로 전달하기엔 영화가 역부족이었다고나 할까? 저도 동감합니다. 졸작인 영화를 보고 걸작인 원작이 생각나 또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는데 그 감동이 또 달랐다. 누구나 꼭 읽어봐야 할 명작. 별로요.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어지는 책. 그러나 단 하나, 매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이름을 외우기가 어렵다. 이게 별로야? 별로요. 걸작이라고 인정하지만 솔직히 1권이 좀 재미가 덜한 편이다. 하지만 1권을 봐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1권만 읽고 시시하다고 집어던지지는 말았으면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라사와 나오키의 20세기 소년. 네. 21세기에 태어나신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김태훈의 리리드였습니다.